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비트패스 박프로입니다. 자, 우선 현재 시간 3시 14분이고요. 오늘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들과 시황 위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전달드릴 주요 내용은 SEC 의장으로 임명이 될 이 폴 애킨스가 드디어 자산 공개와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좀 놀랬던 건 폴 애킨스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거의 대부분의 이 주식 포트폴리오가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자산에 좀 집중이 돼 있고, 자, 다음으로는 이 폴 애킨스가 자산 공개 과정이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현재 이 부인의 재산 규모가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굉장한 자산 규모에 다시 한번 놀랬습니다. 자, 우선 관련 내용을 오늘 좀 전달 드리기 전에 리플 차트를 좀 먼저 살펴보고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텔레그램 방에 오전에 공개를 드렸는데, 저는 지금 현재 리플 차트는 좀 가격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현재 맥점을 2.35달러와 2.6달러를 체크하고, 자, 후속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최근에 좀 차트가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변동성이 너무 커서 굉장히 뒤죽박죽 위아래로 변동성이 커서 방향을 좀 잘 잡지 못했는데, 자, 그래도 오늘 차트가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좀 오랜만에 공유를 드렸는데, 자, 오늘 해당 관점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비트패스 이렇게 네 글자만 좀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영상 촬영하는데도 굉장히 좀 보람을 느끼고 뿌듯하고 정말 큰 힘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거 돈 안 들고 마우스 클릭 한 번만으로 좀 상의를 표시할 수 있는 거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차트는 올해 1월부터 이 추세 상단을 맞고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일차적으로 이 추세 돌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요 가격대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우선 이 추세 상단을 돌파했다는 부분이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 상단 돌파 이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하면서도 다시 이 추세 상단 부분을 지지선 삼아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선 움직임 자체는 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 3월 3일날 나왔던 이 추세 돌파 움직임과 설마 이번에도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돌파 이후에 다시 추세 안으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좀 아직까지도 저는 좀 시장에 대한 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우선 두 가격 맥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리플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이 2.35달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 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6달러를 다시 한번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한번 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을 못 들고 계신 분들도 가만히 관망하시다가 2.35달러를 이탈하면 2달러 부근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다려보면 되고, 자, 2.6달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터치하는 거 보면 그때 추격 매수 들어가도 괜찮게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나스닥이 지금 현재 60일선 60일선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120일선까지는 저는 다시 한번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60일선 부근에서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위아래로 팔았다 샀다 하면서 손실이 조금 많이 쌓일 수 있는 누적되는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진입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이런 구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다. 인내심이 굉장히 좀 많이 요구되는 자리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도,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도 다시 60일선 밑으로 빠지면 또 코인 시장은 조정이 또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 아직 미입장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에 제가 저희 시황 브리핑과 그리고 종목 추천하는 종목 추천방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 텔레그램 정보 공개방 링크 누르셔서 요 내용 작성해 주시면 되고, 죄송하지만 외국에 계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남겨도 초대를 드릴 수가 없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것도 100%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폴 애킨스의 백악관 청문회가 3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 뒤인데, 자, 우선 현재 폴 애킨스의 총 자산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 엄청난 자산가다. 자, 그렇지만 아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자산은 부인 명의로 돼 있다. 자, 그러면 폴 애킨스가 들고 있는 자산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좀 살펴보면, 자, 우선 현재 폴 애킨스가 들고 있는 자산 대부분이 블록체인 관련 주식에 몰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큰 규모를 보면, 자, 이 실물자산 토큰화 플랫폼의 이 콜옵션, 자,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의 가치가 무려 25에서 50만 달러다. 자, 원화로 한 7억
정도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 어떤 회사의 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냐. 자, 엔커리지 디지털이라는 주식입니다. 자, 현재 이 회사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상장사가 아니고 비상장 회사인데, 자,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 폴 에킨스가 엔커리지 디지털에 투자한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마 골드만삭스나 A167 같은 대형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자, 프리 IPO를 통해서 투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커리지 디지털이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면, 자, 기관을 상대로 이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드가 주요 제공 서비스고, 자, 개인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 올리 기관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현재 스테이킹 서비스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현재 미국 몇몇 은행에서도 암호화폐 스탁 서비스를 시행한다, 제공한다라고 하지만, 자, 지금까지 은행은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보관할 만한 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지금까지 전혀 해왔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은행에 이 암호화폐를 수탁하는 거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엔커리지 디지털은 자, 추후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보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정부가 보관하는 이 비트코인을 이 엔커리지 디지털이 수탁을 한다라고 하면, 자, 아마 천문학적인 수익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추후에 이 미국 시장의 IPO까지 당연히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엔커리지 디지털은 미국 통화청으로부터 2021년에 디지털 자산은행으로서 연방 허가를 받은 최초의 회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 회사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앞으로 이 암호화폐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이 많은 암호화폐를 어디 수탁할, 자, 은행이 아닌 정말 안전하게 수탁할 곳이 필요한데, 저는 그게 엔커리지 디지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엔커리지 디지털에 폴 에킨스의 자산 50%의 비중을 담을 만큼 비상장 회사임에도 엄청난 투자를 강행했고, 현재 포트폴리오를 보시다시피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인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폴 에킨스가 임명이 될 경우 SEC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는 기존의 게리 갠슬러 체제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접근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전반적으로 폴 에킨스의 이 SEC 위원장 지명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패러다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도 현재 소송이 완전히 끝났다고 봐도 무방하고, 추후 리플이라는 암호화폐 자산을 단순히 저는 기업 간의 이 B2B 화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현재 소송이 종결된 시점에서 현물 ETF까지 상장되면서 기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엔커리지 디지털의 추후에 이 리플이라는 코인을 수탁 및 스테이킹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리플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강력한 규제기관인 이 SEC의 인사가 친암호화폐 인사로 바뀐다라고 하면 적어도 앞으로 4년 동안은 리플은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2023년에 이 블랙록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정말 급작스럽게 제도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자, 다음 자료를 좀 보시면, 자, 현재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2,300톤의 금을 보유하면서 전 세계 2위의 금 보유국인데, 자, 이거를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수치를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현재 중국의 이 금 보유량이 미국을 훨씬 뛰어넘는다라고 보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다. 자,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금을 중국이 들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 자, 우선 현재 금 수입 국가 1위, 그리고 금 생산량 1위가 모두 중국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만 중국이 생산한 금이 300톤이고 수입한 금이 1,400톤인데, 현재 중국이 토탈 다 합쳐서 2,300톤을 공식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이 수치를 아무도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2021년도부터 중국은 마치 전쟁을 대비라도 하듯이 이때부터 엄청난 금을 축적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2021년을 보면 반대로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탄압하던 시기죠. 굉장히 시기가 맞물려 있는데, 4년 전부터 중국은 엄청난 양의 금을 수입 및 축적 보관 중이고 동시에 비트코인 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만큼이나 또는 미국보다 더 많은 금을 갖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춰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미국만큼 금을 갖고 있는데 이 금 가격을 더 이상 계속 우상향하게 냅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미국이 좀 보고 있는 시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중국은 2021년부터 비트코인을 규제를 했다가 이걸 갑자기
공산당 국가에서 주석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풀기는 좀 굉장히 뭔가 애매하죠.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축적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지금 뭐 유럽이나 EU를 보시면 자, 지금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오히려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유럽이랑 자, 세금을 왜 부과해야 되냐? 자, 이 이유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 지금 주식시장과 투자시장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이 코인 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돈 때문에, 주식시장과 이 투자시장에 돈이 안 풀린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시장에 세금을 면제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EU가 자, 어느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의 승리가 분명히 미국이 승기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 19세기에 처음으로 금이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가치가 우상향하는 안전자산이다라고 200년 넘게 이어져 오던 전통이 저는 이제 21세기는 비트코인이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고 있고,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샌드박스나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뭐 가상세계 또는 뭐 부동산을 토큰화한다, 달러를 토큰화한다라고 하면 사기고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시면 이 부동산도 토큰화해서 판매하는 이 거래량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도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부동산도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달러도 토큰화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테더라는 게 생겼는데, 자, 지금 이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저희가 정확히 좀 인지를 하고, 자, 저는 이 AI와 가상화폐는 같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찾으면서 제가 좀 주목한 코인, 자, 요것도 지금, 자, 이 부동산 토큰화도 지금 보시면 이 블록체인이 폴리곤 네트워크 기반입니다. 자, 폴리곤, 이렇게 354원에 좀 매수 진입하기 굉장히 적합한 자리고, 자, 이게 뭐 크게 상승은 안 나오더라도 지금 단기적인 파동만 이렇게 나와도 한 120%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폴리에코 시스템 토큰을 보면 하락폭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왔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뭐 비트코인이 더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자, 현재 이 폴리에코 시스템의 매물대를 보면, 자, 이런 고점에서 진입했던, 자, 매물대가 이 저점에서 손바뀜이 다 되면서 위에 매물대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자, 이쪽에 있는 매물대, 지금 거의 대부분 좀 정리가 됐고, 자, 여기 부근에서 좀 매물대가 급격하게,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 자, 단순히 좀, 호재가 있어서, 진입을 했다라기보다, 요 추세 상단 부근에서 저항 맞고, 자, 요 추세 하단 보면, 자, 요런 자리를 지금 지켜주고 있죠. 자, 현재 이 추세를 이탈하는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이 추세 하단까지만 가도 자, 거의 100%가 넘는 단기 상승을 볼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 자, 오늘 진입을 했고 좀 당분간 좀 길게 가져갈 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장이 알트코인이 얼만큼 좀 소외받았나를 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사실 지금 비트코인은 빠진 폭을 보면 한 20%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알트코인 가격 하락폭을 보면, 자, 비트코인이 2021년에 4월에 한 50% 정도 빠졌을 때와 동일한 알트들 조정이 나왔는데, 자, 현재 이런 차트를 보면, 자, 지금 1000원부터 뭐 폴리곤은 350원이면 거의 고점 대비해서 75%가 빠진 건데, 지금 알트들은 차트를 봤을 때는 자, 지금 뭐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빨리빨리 털고 나갔기 때문에 시체가 많이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몸집이 가볍기 때문에 쉽게 이 정도는 들어올릴 수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도지코인도 자, 이제는 천천히 좀 매수를 받아도 좋을 만한 시기다. 자, 도지코인도 결국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자, 요런 121선까지 빠지면은 다시 한번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 최근에 이제 도지코인에서 자, 도지코인으로 수익 본 걸로 이 도지코인을 재매수하겠다. 그러니까 소각 시스템까지 갖춰졌죠. 그래서 비트코인 하락폭보다 알트코인들이 조정이 생각보다 크게 왔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좀 조금씩 알트코인들 좀 좋아 보이는 코인들 좀 주워 담아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 볼 수 있는 포지션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텔레그램방 미입장하신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통해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